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다른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심코 지나친 적 있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여성이 친밀한 관계를 원할 때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4가지 신호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어쩌면 누군가의 신호를 놓쳤을 수도 있죠. 앞으로 소개할 내용은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이 신호들은 여러분이 감정에 더 민감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간의 기본 욕구는 보통 먹고 자는 것과 성욕입니다. 그중 성욕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흔히 남성만이 성욕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 여성도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그 감정을 더 깊고 섬세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시선과 편견 때문에 여성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기 때문에 상대가 간절해도 솔직하게 드러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보통 더 섬세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특히 어떤 남성에게 마음을 열거나 기대할 때 행동이나 분위기로 신호를 보내죠.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들이 이런 신호를 쉽게 놓칩니다. 무의식적이든 의도적이든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을 때 어떤 구체적인 신호를 보낼까요? 오늘은 여성이 관심 있는 남성에게 보내는 4가지 대표적인 몸짓 신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곧 공유할 내용은 단순한 행동 그 이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신호는 쇄골이나 가슴골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단순히 스타일이나 패션 선택일 수도 있지만 남성의 시선을 끌기 위한 무의식적이거나 섬세한 방법일 수도 있죠. 특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여성들이 목이나 쇄골이 돋보이는 옷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이 행동은 단순한 꾸밈을 넘어 특별한 매력을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변화와 더 편안한 심리 상태 덕분에 성적 관심도 변하는데요. 심리학자 데이비스 부스 교수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 여성은 성욕이 있지만 행동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폐경기 이후나 출산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부담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 여성은 어린 자녀를 돌볼 필요가 없어져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서 자신의 욕구를 더 솔직하게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여성 내부의 생물학적, 심리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년 여성의 섬세한 표현은 관계에 대한 관심 신호가 될 수 있죠. 몇몇 남성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젊은 여성과 비교해 나이 든 여성과의 관계가 더 진실되고 능동적이며 때로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중년 여성은 성욕이 강해도 그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는 문화적 제약뿐 아니라 여성의 진화 심리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여성은 관계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직접 욕구를 표현하기보다는 상대가 먼저 알아채주길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의 섬세한 표현들이 관계에 대한 신호이자 관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부 남성은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주목할 점은 나이 든 여성과의 관계가 때로는 젊은 여성보다 더 진실되고 능동적이며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년 여성의 성욕이 아무리 강해도 자신의 욕구를 직접 표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는 문화적 제약뿐만 아니라 여성의 진화 심리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여성은 오래전부터 수동적인 입장에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직접 표현하기보다 상대가 알아채주길 기대합니다. 이런 심리 속에서
여성은 다양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좋아하는 남성이 있을 때는 시각적 효과를 더욱 섬세하게 활용하죠. 이는 단순히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욕구만이 아니라 남성의 시각적 민감성을 자극하려는 본능적인 전략입니다. 성욕이 높아질 때는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외모에 신경 쓰고 평소보다 더 대담한 옷을 입거나 진한 화장을 시도합니다. 이런 변화는 테스토스테론 수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또한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여성들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경쟁은 이성 앞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를 뜻합니다. 이 경쟁은 이성 앞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때때로 노출이 심한 옷이나 눈에 띄는 패션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표현 욕구가 커질수록 강한 여성들은 남성이 시각적으로 무엇에 끌리는지 잘 이해하고 옷차림이나 스타일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쇄골과 가슴골을 은근히 드러내는 깊게 파인 원피스를 입거나 몸에 딱 붙는 셔츠의 단추를 몇 개 풀어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죠. 이것은 단순한 화장이 아니라 남성이 먼저 다가오길 바라는 은밀한 표현 방법입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남성이 자신의 몸짓과 시선을 읽어주길 원하며 그것이 관계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성들은 남성의 시선을 어디로 끌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게 파인 옷이 모든 여성에게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시각적 효과는 가슴 크기가 충분할 때만 확실하고 너무 노골적이면 오히려 매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여성들은 그런 스타일을 피하는 편입니다. 대신 그들은 쇄골이 살짝 드러나는 은은한 원피스를 택합니다. 적당한 노출이 남성을 더 강하게 자극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과하지 않고 은근한 노출은 남성에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 전신을 다 드러내기보다 쇄골이나 어깨처럼 일부만 살짝 노출하는 게 훨씬 세련되고 섹시한 느낌을 줍니다. 남성은 이런 은은한 시각적 신호에 쉽게 자극받습니다. 쇄골이나 가슴골이 살짝 보이면 경계심이 풀리고 자연스레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을 적극적으로 유혹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할 때 일부러 쇄골이나 가슴골이 보이는 옷을 입었다면 그날 특별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이런 미묘한 변화를 캐치하고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녀의 스타일이 평소보다 대담하거나 섹시해 보인다면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당신에게 보내는 은밀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에게 호감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몸짓 중 하나가 바로 목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인간 본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좋아하는 남성과 대화할 때 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기울이거나 머리를 쓸어 넘겨 목을 노출합니다. 목은 신체에서 가장 민감하고 섬세한 부위이며 생명 유지에 중요한 경동맥과 경정맥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 비언어 소통 전문가 토냐 라이머는 여성들이 남성에게 호감을 느낄 때 가장 취약한 부위인 목을 드러내려는 본능이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신뢰를 표현하는 방식이자 상대를 유혹하는 시각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성이 머리를 쓸어 넘긴다고 해서 곧바로 호감의 표시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다른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머리를 쓸어 넘긴 후에도 목을 계속 노출하며 대화를 이어간다면 확실히 관심과 호감의 신호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를 넘긴 뒤에도 대화 중 목덜미를 계속 드러낸다면 분명히 관심과 애정의 표시입니다. 여성이 마음을 열면 방어적 태도를 버리고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합니다. 본능적으로 몸으로 언어를 표현하는데 특히 매력을 느낄 때는 긴장감을 숨기지 못해 몸 어딘가를 자꾸 만지거나
머리카락을 꼬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이는 감정을 진정시키려는 반응이자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신체 신호입니다. 또 대화 중에 입술을 핥거나 만지거나 당신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행동도 그녀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이런 반응은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며 당신 앞에서만 그런 행동을 한다면 진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단일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녀의 태도, 대화 방식, 시선, 목소리, 표정, 그리고 전체 분위기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가 말하는 것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점차 읽을 수 있고 두 사람 사이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종종 실수를 하죠. 덕분에 그녀의 말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점점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남자들은 보통 실수를 저지르죠. 하지만 여자들은 이렇게 확실히 들키면 보통 많이 당황하고 쑥스러워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우연히 서로를 바라보다가 들키면 감추지 못한 감정이 다 드러난 듯한 쑥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따라옵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대신 주변을 살피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우연히 당신을 바라본 것 같아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경우가 많고 단지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남자들이 이런 점을 민감하게 알아채고 세심하게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관심입니다. 만약 그녀가 여러 번 당신을 바라보는 걸 느꼈다면 이유를 묻기보다는 살짝 미소 짓거나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게 더 부드럽고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덕분에 그녀도 감정을 들킬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감정의 깊이를 민감하게 알아채는 거예요. 직설적인 말로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말고 눈빛의 의미를 이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그 인내심이 더 큰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 인내심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좁혀주죠. 특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연스러운 미소는 단순한 인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성들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미소가 어떤 액세서리보다 더 강력한 매력의 무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따뜻해지며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고 경쾌해집니다. 약간 쉬는 듯 귀엽게 말하거나 질문하듯 높아지는 목소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일부러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여성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을 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게다가 웃음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뿐 아니라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거리를 좁혀주는 매우 효과적인 감정 소통 방법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고 싶을 때 웃음만큼 쉬운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당신을 보며 미소 짓고 작은 농담에 크게 웃기도 하죠. 이런 변화는 평소 그녀의 말투와 성격과 비교하면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평소 조용하거나 냉담한 사람이 특정 남자 앞에서 갑자기 말도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진다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가장 순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변화를 예민하게 알아채고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면 신뢰와 친밀감으로 관계가 더 깊어지기 쉽죠. 그녀가 자주 귀엽게 굴고 많이 웃으며 눈맞춤도 자주 시도한다면 단순한 호감 이상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평소 성격과 확연히 다르다면 더욱 중요한 신호로 봐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가 원래 귀여운 성격인지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는지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말투나 표정만으로는 진심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관찰해 보세요.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식당 직원과 이야기할 때나 일상 대화에서
그녀의 말투와 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만약 당신 앞에서만 지나치게 귀엽게 행동하고 눈맞춤도 더 자주 하며 웃음도 많다면 그건 그녀가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감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 남자는 그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농담이나 칭찬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다가가거나 섣불리 결론 내리면 분위기를 망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여성의 말투와 표정은 시작 신호에 불과합니다.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다른 행동들도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해요. 지금까지 여성들이 관계를 원할 때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4가지 신호를 공유했어요. 첫째는 쇄골이나 가슴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동. 둘째는 경계하지 않는 듯한 목덜미 노출. 셋째는 잠깐 쳐다보다 빠르게 시선을 돌리는 섬세한 눈맞춤 교환. 그리고 넷째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귀여움이 더해지며 자주 웃는다는 점입니다. 이 신호들은 말보다 먼저 감정을 전달하며 두 사람 사이 거리를 좁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려 긍정적인 관계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길 기대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가, 투자자, 마케팅 담당자들과 접촉하면서 꽤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편하게 커피 마시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머릿속에서는 계속 뭔가를 분석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휴식은 단절이 아니라 관찰하고 더 인지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점은 그들이 관찰 습관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가가 커피숍에 앉아 쉬고 있어도 오늘 이 가게 매출이 대략 얼마쯤일까? 라고 스스로 질문합니다. 직원은 몇 명이 일하고 있을까? 고객 회전율은 좋은가? 이런 질문들이 자동으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부동산 투자자는 식당 위치를 보고 이 지역 평균 시세는 얼마인지, 임대 수익은 괜찮은지 분석하죠. 주식 투자자는 식사할 때도 이 제품을 만든 회사가 어디지? 상장된 회사일까? 라고 생각하며 찾아봅니다. 마케터는 인스타그램을 넘기다가 눈에 띄는 광고를 보면 왜 내가 이걸 클릭하고 싶지? 고객의 어떤 감정이 건드려졌지? 라며 광고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이런 모든 관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습관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흥미와 즐거움, 익숙함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찰은 일이 아니라 마치 놀이처럼 자연스럽고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점은 그들이 사고 체계가 깊게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 스위치가 절대 꺼지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나면 즉시 구조를 이해하고 가격, 수익을 계산하며 광고 방식이나 콘텐츠 개발 방식을 분석하는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들의 생각 방식은 삶의 모든 면과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끊임없이 작동하고 반복됩니다. 이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며 세상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동 반응입니다. 복잡한 현상을 작고 분석하기 쉬운 부분으로 나누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결합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직업병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 분야를 깊이 이해해 그 시야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거죠.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그들이 놀거나 쉬는 중에도 배우는 걸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계발서에서 자주 보는 성공한 사람은 절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서 진짜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배움은 책상 앞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휴식, 짧은 여행, 소소한 소비 경험 속 모든 순간을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그들에게 휴식은 단절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자 새로운 아이디어의 씨앗을 뿌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이
자신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비할 때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왜 이 제품이 잘 팔리지? 고객층은 누구지? 유통 채널은 이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 가능한가? 라고 스스로 묻습니다. 이런 고유한 사고 렌즈를 갖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다르게 논다는 말은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깊이 보고 생각하며 쌓은 인식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삶을 즐기고 세상을 바라보며 분석하는 방식이 바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능력 자체가 크게 변하진 않지만 세상을 보는 시각, 무언가를 만났을 때 떠오르는 질문, 집중하는 점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커피 한 잔이었지만 이제는 이 브랜드가 어떤 전략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지 라는 다른 시각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던 거리의 건물들도 왜 이 브랜드가 이 위치를 선택했을까? 라는 새로운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세상은 더 생생하고 다층적으로 변합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진부한 놀지 말고 이래라가 아니라 노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휴식을 취할 때조차도 관찰하고 연결하며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서 있어도 세상의 움직임을 읽고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오늘날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쉬면서도 배우는 사람들, 쉬는 동안에도 돈을 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인식을 확장하고 관찰하며 배우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하며 천천히 세상을 읽고 그들처럼 깊이 있는 통찰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노는 방법이 바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